옛날에는 3년 전에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머,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한 10분, 20분을 가다 보니까 제가 내가 버스를 잘못 탔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야, 바로. 그래서 그것도 있지. 머리도 아프면서 힘이 없고 이렇게 무슨 컵 같은 거 이렇게 물건을 집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뭐 기억력도 없고 이 말이 얼른 언어가 생각이 튀어나오지를 않는다 했더니 저 뇌경색이랑 경도인의 진단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 힘들었었어요. 2020년 뇌경색이 스쳐 지나가며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김금희 씨. 불면증과 함께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요일 약속 등을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며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병원을 찾은 그녀는 결국 경도인지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됐다. 제가 그 경동이 저 진단을 받을 때 진짜 충격이 많이 컸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조금만 지나가면 치매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때 치매 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충격도 컸지만 또 충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병이 더 막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은 충격을 이제 벗어버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까지 가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경도인지 장애 진단 이후 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은 물론 그녀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뇌 운동은 계속된다. 김금희 씨만의 특별한 뇌 운동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뇌 관리법이에요. 계절과 날씨 상관없이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뇌 자극법이라는 그녀. 방법은 간단하다. 번호판 위에 수건이나 양말을 두고 발가락을 이용해 옮기면 되는데 숫자를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옮겨주면 된다. 이때 양발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도 쉬지 않고 더욱 뇌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이제 가족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친정어머니도 뇌경색 앓고 이제 치매로 오시고 이제 뭐 애할머니도 그쪽으로 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엄마처럼 되기 싫고 아직 젊잖아요. 그러다 보면 치매까지 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나 싶기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어머니 또한 뇌경색 이후 치매를 진단받고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에 이어 자신도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여보세요? 엄마? 밥은 드셨어? 먹었어? 막내는 어디 갔어? 막내는 어디 갔어? 몰라? 아이고, 막내 일하러 갔는데 모른다면 어떡해? 엄마, 내가 누구야? 금이야? 누워있는 거야? 왜 누워있어? 좀 움직이라고 했잖아. 내일 아침에 내가 한 9시 반쯤에 모시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 경도인지 장애 진단 후 어머니의 치매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됐다고 한다. 못 알아보면 슬프겠죠. 왜 딸도 못 알아보나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좋게 생각하니까 더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욕심이고 바람이 없고 여기까지만 더 나빠지지 않기만 바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해 어머니와 하루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는 대인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약 26% 치매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영역인 뇌 해백질의 부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두뇌 자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기 몸이 움직이면 뇌 자극이 좋다고도 하지만 글 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쓰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더 뇌 자극이 좋다 하더라고요. 글쓰기가 두뇌를 자극한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215명을 대상으로 매일 일기를 쓰게 하자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극을 주면 좀 좋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샤워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든가 또 어쩔 때는 머리를 먼저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을 하든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비법은 식단에도 있다고 하는데 등푸른 생선하고 이렇게 녹황색 채소하고 머리에 좋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이렇게 꼭꼭 챙겨 먹고 있어요. 정말 그녀의 식단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 또 유해산소 예방, 피부 건강 유지 등 체내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에서 DHA로 변하는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카로틴과 비타민 C, 철분 등과 같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뇌건강 식단, 이게 다일까? 그때 무언가를 꺼내 먹는다? 어머,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이거요? 포스파티딜세린이요. 포스파티딜세린이 그녀의 뇌건강법이다? 경도인지 장애 진단 이후 뇌건강 운동은 물론 꾸준히 챙겨 먹겠다는 포스파티딜세린. 우리 언니가 이제 어머니를 드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이제 경도 인증을 받았다 하니까 언니가 이거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먹어보라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저도 불면증이 심했어요. 아침 5시, 6시까지 못 자고 그랬는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니까 잠도 잘 자고 개운하고 막 이렇게 자고 나면 건강한 하루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밭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대두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두의 핵심 성분은 두뇌 발달을 돕는 레시틴으로 레시틴은 뇌세포의 30%를 차지하는 주 성분이자 뇌세포 활성을 돕는 등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질 성분으로 바로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생성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15kg에서 300mg 아주 극소량 추출되는데 이를 뇌 음식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먹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정말 그녀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일까?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정신호 씨와 심한 건망증으로 일상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김영희 씨를 통해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제 나이쯤 되면 건망증이 살짝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도 잠깐 어디다 뒀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되고 또 잊고 찾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니 제가 뭐 중요한 걸 써놓고 마트 가려고 써놓는데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찾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가방도 놓고 올 적도 있고 제가 입었던 옷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놓고 오고 그래가지고 몇 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과연 그녀들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정신호 씨의 경우 델타파와 세타파의 파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면 상태에 가까운 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 또한 두 파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적을 경우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험단은 2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한 포 섭취하고 뇌 자극 운동을 병행했다. 2주 뒤 다시 만난 그녀들. 과연 그녀들의 뇌 건강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좀 기억력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어서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얘를 먹고서 또 정신도 더 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계속 좀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들의 뇌 건강 상태를 측정해봤다. 정신호, 김영희 두 체험자 모두 2주 전 수면 상태와 같은 뇌파를 보이며 경도인지 장애와 건망증 증상이 있었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후 두 체험자 모두 2주 전과 달리 델타파와 셀타파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 그녀들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수면 상태에 가까웠던 델타파와 세타파 모두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포스파티딜세린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뇌는 노화로 인해 뇌 신경세포가 감소하며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세포 내부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자라고 확장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학습 능력을 높여 치매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즉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몸속 생체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체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생체막 지질 조성과 점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과 수송 메커니즘의 기능이 저하되고 학습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이러한 생체막의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정상화해 유동성과 조성을 복원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 이름, 얼굴 연계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포스파티딜세린,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 것일까? 특별한 방법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고 있다는 김금희 씨를 다시 찾아가 봤다. 샌드위치나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루도 먹고. 근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먹고 있지만 맛은 물론 영양까지 높여주는 특별한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하얀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요거트예요. 이게 유산균이다 보니까 장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비증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같이 타 먹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 또 누가 또 그럴지 모르니까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을 잊기 전에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내 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하고 살고 싶어요.